안녕하세요. 커피 브루잉 교육과정 중 브루잉 단원의 강의를 맡은 크리에이터 박소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커피 브루잉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브루잉이란 무엇일까요? 브루잉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또한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잉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첫 번째, 맥주에 적용할 수 있는 양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커피에 적용하면 커피를 끓이다, 내리다 또는 알맞게 우리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나와 있습니다. 커피의 관점에서 볼 때 브루잉의 큰 의미는 커피를 만드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커피 원두 속에 있는 수용성 물질을 물에 녹여내는 과정으로 커피 가루에 물을 붓고 필터로 거르거나 커피 가루를 우려서 커피를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말로 브루잉을 표현하는데요. 필터 커피와 일본식 표기인 핸드드립, 그리고 미국식 표현의 푸어오브가 있습니다. 필터 커피는 말 그대로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하기에 필터 커피라 부르고요. 일본식 표현의 핸드드립은 아주 익숙한 용어죠. 우리나라는 가까이 일본의 커피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커피 문화는 핸드드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다도 문화와 같이 차 한 잔도 정성을 다해 내리던 문화가 커피로 이어져서 커피 한 잔을 내릴 때도 얇은 물줄기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내리는 핸드드립 방식이 우리나라 커피 문화에도 전수되어 핸드드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립의 물줄기로 커피 맛을 통제하기보다는 몇 그램의 원두로 계량된 물을 이용해서 몇 대 몇의 구체적인 수치와 정확한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푸어오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고 편하게 동일한 맛이 나게 하는 추출 방법입니다. 이처럼 브루잉 용어 표현법이 다양하게 불리는 것은 커피 산업이 진화되고 커피 트렌드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표현하는 추출의 용어들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루잉의 두 가지 추출 원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브루잉 추출을 통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추출 기구에 따라서 각각 맛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브루잉 방식은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여과식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추출하는 침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침출 방식 이머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침출 방식 이머전은 커피 가루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서 끓이거나 우려내어 추출하는 방식이며 여과 방식보다는 추출 방법이 편리하고 변수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가루가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출 공식을 알면 일관적인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침출 방식 추출 도구는 프렌치 프레스, 클레버, 에어로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과 방식인 퍼콜레이션과 필터레이션입니다. 이 추출 방법은 물이 커피 가루를 통과하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종이나 금속 재질의 필터에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통과시켜 내리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추출 방식이 하나인데요. 이 여과 방식 커피는 침출식에 비해 깔끔하고 클린한 커피 맛을 내며 물의 양과 온도, 필터의 형태와 재질, 물을 붓는 방식에 따라 변수가 생기고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추출하는 사람의 스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핸드드립과 푸어오버 방식의 추출이 여과 방식이며 드리퍼의 종류도 제조사의 방법이나 모양에 따라 칼리타, 고노, 하리오, 멜리타, 케맥스 등이 있고 재질도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루잉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추출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브루잉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브루잉 과정 제어 요소에는 로스팅 날짜, 로스팅 포인트, 추출 시간, 분쇄도, 물의 온도 등이 있는데 로스팅 기간에 따라 원두의 가스 함량 및 향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 맛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변수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추출하는지에 따라 똑같은 원두도 맛과 향미, 농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브루잉 추출은 에스프레소처럼 추출 압력이 없기 때문에 커피 양보다는 추출 시간에 따라 농도가 크게 변화됩니다. 추출 시간 조절은 분쇄도의 입자 크기 조절에 따라 추출 시간, 즉 브루잉에 소요되는 시간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농도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래서 브루잉에서 추출 시간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얇은 입자는 높은 밀도로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진 만큼 커피의 농도도 진해집니다. 반대로 굵은 입자는 낮은 밀도로 추출 시간이 짧아지고 커피 농도도 연해지겠죠. 그리고 추출하는 물의 온도가 높으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커피 성분은 물의 온도가 높을 때 추출이 더 잘 됩니다. 이때 추출된 커피에서는 쓴맛이 느껴지고 초반에는 플랫한 느낌이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디감과 단맛이 좋아지고 맛의 균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는 커피 성분이 원활히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추출된 커피는 떫은 맛과 신맛 위주의 추출이 이루어지며 처음에는 화사한 플레이버가 느껴지지만 식을수록 떫은 맛과 신맛이 강해지고 맛의 균형감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두 상태와 커피 입자의 크기, 물의 온도, 추출 시간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도 결국 균형감과 향미가 좋은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브루잉 추출 단계 중 사전 적심, 다른 용어로 프리브류, 블루밍으로 부르는 적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커피 추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루 상태의 커피 가루를 전체적으로 적셔주는 제일 첫 번째 과정으로 커피의 가용 성분을 잘 우려내기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오염물질이 심하게 묻은 옷을 빨을 때 봄빨래 전에 미리 비눗물을 풀어 담가 놓거나 음식이 눌러붙은 그릇을 설거지할 때 미리 물에 담가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커피도 미리 물을 부어 사전 적심을 하고 추출을 하면 커피 성분이 일관적으로 더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뜸을 들이는 방법은 커피 가루 2배 가량의 물을 전체적으로 부어주고 30초 정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커피 가루가 물을 흡수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며 이때 핵심은 잘 부풀었는지보다는 커피 가루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적셔졌는지입니다. 분쇄된 원두는 로스팅을 통해 원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뜨거운 물을 흡수하면서 배출하게 되고요. 로스팅 날짜가 짧고 가스양이 많을수록 많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일부는 커피와 함께 추출되어 스파클링과 같은 청량감과 얼싸한 느낌이 함께 느껴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맛들은 휘발성으로 대기 중으로 날아감으로써 맛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적심을 했으니 다음 단계인 2단계로 추출을 해야겠죠. 이 단계에서는 수용성 커피 성분과 향미 화합물들이 물에 녹게 되고 물 분자 내에서 확산을 통해 추출이 진행되는 단계인데 추출 단계에서는 초반에는 과일의 산미나 맛이 느껴지는 화합물이 추출되고 그 다음은 단맛의 성분이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쓴맛이 추출됩니다. 물의 온도가 낮으면 커피 원두 속 향과 맛의 성분들이 추출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추출이 안 되다 보니 밋밋하고 신맛과 떫은 맛이 느껴지는 과소 추출이 이루어지고 또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쓴맛까지 추출이 돼서 과다 추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출 시간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로스팅 정도와 신선도, 분쇄도, 크기에 따라 물 주입량과 물의 온도를 결정해야 하겠죠. 이때 커피의 분쇄도, 물의 온도, 추출 시간은 추출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요소들을 조절하여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 균형감이 있고 좋은 맛의 커피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의 커피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쓴맛과 기타 불쾌한 맛들이 추출되는 시점이므로 추출 제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도한 추출은 커피 맛을 나쁘게 할 수 있으며 처음 물의 온도보다 뜸들이기와 추출 단계를 거쳤기에 더 낮은 물의 온도로 추출되어지기 때문에 커피의 맛과 균형감도 떨어지게 되므로 커피 추출하는 양보다 추출되는 시간을 더 신경 써서 추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잉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같은 양의 원두를 가지고 추출을 해도 맛이 다르게 나올 때 왜 너랑 다르지? 왜 이런 맛이 나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맛있고 균형 잡힌 커피 추출을 위해서는 앞서 배운 브루잉 요소와 추출에 대한 원리 그리고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기에 그중 어떤 요소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추출 결과물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커피를 추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추출할 때마다 일어나는 변수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파악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출을 잘하기 위해선 결과물에 대한 비교 평가도 객관적으로 경험해보고 각자 스스로 많은 경험과 테스트를 통해 본인이 설계한 만족스러운 커피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맛은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좋고 나쁨은 본능적으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려주는 커피 한 잔도 이왕이면 균형 잡힌 맛있는 커피를 추출한다면 커피가 기호식품이긴 해도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도 커피를 즐겨 먹지 않는 사람 또한 그런 좋은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모두가 정말 기분 좋은 커피 타임을 갖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내가 추출한 커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내린 커피가 최고야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최고의 솜씨 좋은 브루잉 마스터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커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용질은 용매에 용해하여 용액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커피에서 용질은 커피가루, 용매는 물이 되겠죠. 기체, 고체, 액체 어떤 것이든 좋으며 쉬운 예로 바닷물에는 소금, 설탕물에는 설탕이 녹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물을 용매로 하는 용질이 됩니다. 용매는 용질을 녹여 용액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용매는 액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커피에서 물은 용질을 녹이는 용매 역할을 합니다. 용의 디솔루션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녹는다라는 표현으로 두 물질이 균일하게 섞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커피가 물에 녹이다, 녹는다 라는 뜻이겠죠. 용액은 용질과 용매에 의해 용해된 물질을 뜻하며 커피가 물에 의해 녹아서 만들어진 커피 원액을 말합니다. 포화란 일정한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용매에 용해될 수 있을 만큼 용해되어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더 이상의 양을 수용할 수 없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커피에서는 물과 혼합하여 긍정적인 맛과 향미를 최대치로 녹였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잔미와 부정적인 향미가 느껴지게 됩니다. 확산, 디퓨전은 용질인 커피가루와 용매인 물이 용의 작용을 통해 커피를 얻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커피 가루의 수용성 물질이 물에 용해되어 추출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확산이란 물질을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쉬운 예를 들어 물에 잉크를 풀어 놓으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커피는 단순하게 물과 용해 작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출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원두 안의 성분들이 퍼져나가는 작용을 일으켜 맛과 향미가 풍부한 균형 잡힌 커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브루잉 과정에 대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리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